뉴스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2023 김대중 평화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지구적 평화와 지구적 책임을 주제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철학과 사상 등이 공유됩니다. 전남의 한 섬지역 우체국장이 도박 빚을 갚기 위해 1억 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세차업체 대표가 개인 용무를 위해 손님의 차를 몰래 타며 불법 운전까지 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묻지마 범죄가 늘면서 시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목포시가 거리 곳곳에 안전비상벨 설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5일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2023 김대중 평화회의가 목포와 신안에서 시작됐습니다. 올해 행사는 지구적 평화와 지구적 책임을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0년 국내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대한민국 15대 대통령 김대중. 한국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민족의 통일을 위해 기꺼이 희생한 수많은 동지들과 국민들을 생각할 때 오늘의 영광은 제가 차지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이 같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철학과 사상, 업적을 공유하기 위해 2년 전 첫 국제 행사인 김대중 평화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두 번째 행사가 목포와 신안에서 열립니다. 2023 김대중 평화회의의 주제는 지구적 평화와 지구적 책임. 김대중 대통령이 생전 강조했던 코스모 민주주의를 담았습니다. 2014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인도의 카일라시 사타아르티와 마이크 맥이 미네르바 대학교 총장이 기조연설에 나섭니다. 또 이후 질병위기 해결과 4차 산업혁명과 인류의 미래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됩니다. 자연과 생명이 공존하고 평화 공존하는 코스모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야 인류와 지구가 산다. 그래서 그런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가지고 이번에 2023 김대중 평화회의는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됐습니다. 오는 6일까지 계속되는 김대중 평화회의에는 7개 국가 주한 외교사절도 참여해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을 둘러보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2023 김대중 평화회의의 시작을 알리는 김대중 평화 콘서트가 어제 목포 평화광장에서 열렸습니다. 김대중 평화회의의 전야제로 기획된 이번 콘서트는 당신은 우리 평화 내일입니다를 주제로 평화의 촛불을 밝히는 개회식이 열렸고 합창과 판소리, 유명 가수 등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전라남도 문화원 연합회와 22개 시군 문화원이 화순에서 제15회 전남 문화원의 날 기념식을 열고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전남 문화원 연합회는 앞으로도 매년 잊혀져가는 향토 문화를 발굴 보존해 도민들에게 공유하고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신안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신안해상풍력 집적화단지 민관협의회를 출범했습니다. 민간협의회는 전남도와 신안군, 어업인단체와 전문가 등 30명으로 구성됐으며 입지 선정과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추가 발생 수익 활용 방안 등의 안건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추석 연휴 직전에 들려온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과 일본 오염수 방류, 그리고 내년 총선 등 그 어느 때보다 할 이야기가 많았던 추석 연휴였습니다. 지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김영찬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추석 밥상머리 화두는 단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향후 행보였습니다. 국회에서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법원에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명 당대표가 이끄는 향후 민주당의 진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와 내년 총선의 결과를 놓고 갑론을박이 치열했습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영수회담에 국민의힘이 여야 대표 회담부터 하자는 등 양보 없는 여야 사파 싸움이 질린다는 반응부터 요즘은 정치가 실종되고 옛날 그래도 김대중 대통령이나 그 전 대통령들은 그래도 싸우다가도 타협도 하고 근데 요즘 아예 타협도 안 하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기득권 거대 양 정당을 대신할 새로운 세력을 기대한다는 의견까지 다양한 민심이 분출했습니다. 근데 또 새로운 인물들이 혹시 나오면은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사람들
또 국민들 내 가족같이 생각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돌아보는 정치인들. 집권 2년차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불만의 목소리는 여전했습니다. 오염수 방류와 이념 논쟁으로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났고 국민들 갈등만 커졌다는 겁니다. 물가 안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물가 안정도 안 되고 또 그냥 그 일본산 뭐 그 방류 그것 때문에 말이 많고 그런 거에서 아무래도 시장은 지장이 있죠. 정치권이 국민들 쓴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이전보다는 달라지지 않겠냐는 기대도 없지는 않습니다. 현 정부와 여야 정치권에 대한 기대와 희망은 내년 4월 치러지는 총선 결과에서 여실히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목포 시내버스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19일까지 시내버스 노선 개편 등의 의견을 제시할 시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단 모집은 목포시 홈페이지와 시내버스, 정류장 버스 정보 안내기 QR코드를 통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목포 시내버스 공론화위원회는 지난달 7일 출범 이후 3차례의 회의를 갖고 노선체계 개편과 노선 공영화 등 핵심 의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전남 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 후보자를 재공모하면서 배경에 궁금증이 일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1차 공모에서 적격자 없음으로 판단해 재공모에 나섰다고 밝혔지만 응모자들 가운데는 금융권, 임원 출신 등도 포함돼 있던 걸로 알려져 재공모 배경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오늘까지 재공모 신청 접수를 마감한 뒤 최종 후보자를 다음 달 초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남의 한 섬지역 우체국장이 우체국 금고에 있던 공금 1억 2천여만 원을 횡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우체국장은 빼돌린 돈을 생활비와 도박빚을 갚는 데 사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완도의 한 섬지역 우체국. 우체국장을 포함해 모두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40대 우체국장은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7월 사이 우체국 금고에 있던 공금 1억 2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입니다. 우체국장은 예금 인출 등을 위해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현금을 몰래 가져다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8월 자체 감사를 통해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었습니다. 해당 우체국장은 빼돌린 돈을 생활비로 쓰고 도박, 빚 등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자, 코인, 이렇게 또 도박 이런 부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생활비로 사용하고. 경찰은 함께 근무했던 직원 2명도 범행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터진 우체국은 별정 우체국으로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한해 민간에게 우체국 업무를 위임해 운영하는 곳입니다. 공금 횡령 의혹이 불거진 직후 우체국 직원들은 모두 교체됐습니다. 다들 타국에서 다 모인 직원들이라 자세한 사실을 자꾸 9월달에 해당 우체국장은 횡령 사실이 불거진 직후 7천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추석 연휴 전날인 지난달 2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우체국장을 파면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세차업체에 차량을 맡긴 사이 차량이 업체 대표의 개인적 용무를 위해 사용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블랙박스에는 업주가 손님의 차를 몰며 신호 위반과 불법 주정차도 서슴지 않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한 스팀 세차업체 대표가 손님이 맡기고 간 차량에 탑승합니다. 차량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나 싶더니 유턴으로 방향을 돌려 어디론가 향합니다. 10분여를 달려 차량이 도착한 곳은 웅천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 바로 업체 대표의 자택이었습니다. 지난달 20일 한 20대 남성은 여수의 한 스팀 세차업체에 승용차 내부 세차를 맡겼다가 이 같은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차량을 맡긴 사이 업체 대표가 남성의 차량을 마치 자신의 승용차처럼 이리저리 끌고 다닌 블랙박스 영상을 목격한 겁니다. 흠집이 있었고 충격 역할을 이제 따로 돌려보고 있는데 제가 세차 맡긴 그 기간에 운행을 했더라고요. 업체 대표는 다음 날에도 손님의 차로 여수 시내 이곳저곳을 누볐습니다. 출근 전 업주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2.4km 떨어진 여수 여서동 시내까지 손님의 차를 끌고 나갑니다. 그 과정에서 초록불에 건너는 보행자를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는가 하면
버스 정류장에 정차하는 등 불법 행위도 서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 적색 신호를 위반하기도 했습니다. 남성은 혹여나 억울하게 범칙금을 뒤집었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7, 80년도도 아니고 요즘에도 이런 일이 있냐. 그리고 블랙박스를 또 켜놓고 운행을 한 거에 대해서 너무 대범하고 생각이 없지 않나. 한편 업체 측은 자신의 차량이 낡고 노후되다 보니 손님의 차량을 운행한 것 같다며 손님에겐 미안한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일찍 와갖고 작업하려고 잠깐 그렇게 된 건데. 한편 여수경찰서는 피해 남성으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업체 대표를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전남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동료 교사들을 상대로 성추행, 성희롱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도교육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학교 측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고흥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최근 이 학교 40대 교사가 동료 교사들을 성추행,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해당 교사는 사람들이 드나드는 공간에서 다른 교사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고 성관계를 암시하는 말과 횟수를 물어보는 등 성별에 상관없이 동료 교사들에게 성추행, 성희롱을 수시로 일삼았다는 겁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교사만 3명. 전라남도 교육청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3주 가까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원 요청해서 우리가 상황지원단이 있어서 전문가들이 지금 1차 조사를 지금 했어요. 학교 측은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피해 교사와 가해 교사를 분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사의 성추행, 성희롱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민원을 제기한다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그렇죠. 하지만 취재 결과 지난달 초 이미 내부에서 먼저 문제가 불거졌지만 학교 측이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학교 측에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적극적인 대응이 없자 교육부의 민원이 제기된 겁니다. 이 내용은 공략적으로 전혀 모르는 맥락이나 아니면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학교 내 구성원들끼리 있었던 얘기라. 가해 교사에 대한 징계 여부는 다음 주 열리는 선고충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도민 의견을 접수받습니다. 교육위원회는 도민의 의견을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하고 향후 의정활동에 활용하기 위해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평소 보고 느낀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건의사항, 예산 낭비 사례 등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농촌 지역 외국인 계절 근로자 무단 이탈 사례가 지난해 80명에 육박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최춘식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남에서 무단 이탈한 외국인 농촌 계절 근로자는 158명으로 2018년 4명, 2019년 1명에 그쳤던 이탈 근로자는 지난해 79명까지 늘었습니다. 올해도 7월까지 전남 지역 농촌 계절 근로자 74명이 이탈한 걸로 잠정 집계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른바 묻지마 범죄가 늘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범죄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길목마다 관제센터로 곧바로 연결되는 안전 비상벨이 구축되고 있다고 합니다. 허연주 앵커가 다녀왔습니다. 학교가 밀집해 있는 목포 원도심의 한 골목입니다. CCTV 바로 옆에 최근 새로운 안전시설이 설치됐습니다. 불빛을 내는 발광 안내판과 비상벨입니다.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상벨을 누르면 바로 관제센터로 연결됩니다. TV 관제센. 감사합니다. 안전통화센터입니다. 어떻게 되실까요? 올해 목포 지역 35곳에 안전 비상벨이 신규 설치됐습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이상동기 범죄 등 범죄 취약 지역 안전 확보를 위해서인데 시민들은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시간이 8시도 못 되면 깜깜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더 애기들 많이 다니는 곳이기도 하고 나이 든 사람들도 올라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 좋은 점 많이 해놓으면 좋죠.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과 도심공원 등 기존에 설치돼 있던 노후화된 안전 비상벨들도 보강됐습니다.
목포시 통합관제센터에서는 24시간 실시간 CCTV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비상 상황 발생 시 즉시 조치에 나섭니다. 600여 대의 지능형 CCTV 선별 관제를 도입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도심공원, 범죄 취약 지역을 집중 관제하고 있으며 목포시는 앞으로 CCTV와 안전 비상벨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 진도군이 군내 농공단지 유효지 82,500제곱미터에 대규모로 조성한 코스모스가 일제히 꽃을 피워 가을 진도 관광의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진도 군내 코스모스 체험장은 진도군이 코스모스 종자 200kg을 파종해 조성한 곳으로 진도 전망대와 녹진바다와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진도군의 미분양 상태인 농공단지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겨울에는 대규모 유채밭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신한배가 지난달 26일 첫 출하를 시작으로 올해 400톤이 미국으로 수출될 전망입니다. 이는 지난해 수출 물량 350톤 대비 14%가량 늘어났으며 수출 단가도 7% 상승해 수출 금액도 지난해보다 3억 원 증가한 14억 원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신한배는 지난 1999년부터 미국 LA와 캘리포니아주 등에 매년 200톤 이상 꾸준히 수출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10월 추천 가볼 만한 5곳을 선정한 가운데 강진 붉은 불파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강진 병영면 병영 돼지 불고기 거리에서 열리는 붉은 불파는 돼지 불고기의 불맛을 보면서 병영면 골목길의 운치를 제대로 즐길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2023 농촌 융복합산업 우수 외식업체 경진대회에서 해남 고구마빵 피낭시에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해남 고구마빵 피낭시에는 해남에서 생산된 유기농 쌀과 고구마를 활용해 고구마 원형 그대로의 모양을 살린 빵을 만드는 업체로 지역 농업인을 비롯한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줘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몽골에 맞서 구국의 불꽃을 살은 삼별초가 진도군 용장성에 입성한 것을 기념하는 제753주년 삼별초 진도상륙 기념제가 오늘 진도군 연동마을에서 열립니다. 삼별초 진도상륙 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기념제는 삼별초 약사와 축시 등의 기념식에 이어 축하 공연이 이어지고 삼별초 북놀이를 비롯해 다양한 진도 민속음악이 밤 늦게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찬바람이 불며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아침엔 지금 목포 15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에는 20도 선까지 오르지만 차고 강한 바람이 체감 기온을 낮추겠습니다. 한편 전남 해안은 순간 풍속 72km의 거센 바람이 불겠고요. 남해안은 너울성 파도가 치겠습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서해안 아침인 지금 한평이 13도, 영암 12도로 쌀쌀하고요. 한낮에는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해안도 아침에 해남과 강진 13도로 시작해 낮에는 20도 선까지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채서남단 강어도의 낮 기온 18도가 되겠고요. 물결은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최고 2.5에서 4m까지 높은 파고가 치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6시 36분입니다. 내일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로 더 떨어지는 등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포 해상관광 유람선 사막도 크루즈.